안녕하세요. 유이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1번 모델링 따라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동력 전달 장치의 본체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모델링을 할 건데요. 모델링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도면 해독을 한 다음에 모델링을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나 정확도에서 더 좋습니다. 도면 해독 시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상이 대칭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델링 방식인데요. 모델링 방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적층 방식과 절삭 방식이 있습니다. 적층 방식은 레고처럼 형상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만드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절삭 방식은 CNC 가공할 때 가공물을 깎아가죠. 바로 그 방식을 절삭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형상을 어디에다 두고 작업을 할 건지를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의 도면입니다. 저는 먼저 밑에 바닥을 베이스로 두고요. 그 다음 중간에 원통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강대 다리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평면 XZ 평면 클릭. 직사각형 명령어 중에서 두 점 중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 클릭, 사각형 그리겠고요. 치수 명령어 눌러가지고요. 먼저 이 치수 값은 93이 되겠고요. 줌아웃,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 치수 값은 90이 되겠습니다. 엔터. 끝났으면은 스케치 마무리. 지금 높이 값은 10mm 넣어주면 되겠네요. 확인. 이번에는 원통 그릴 텐데요. 지금 원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입니다. 그러면 돌출 명령어 클릭. 그 다음에 평면이 안 보이죠? 모형 검색기에서 원점을 확장합니다. 그 다음 평면은 YZ 평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리겠고요. 구속 조건에서 수직 구속 조건을 클릭합니다. 수직 구속 조건을 클릭했는데 지금 선이 수평으로 나오죠? 이럴 때는요. 수평 구속 조건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점과 원점을 클릭하여 수직으로 정렬합니다. 다시 치수 명령어 클릭해서요. 지금 밑에 바닥부터 원의 중심점이 66mm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6mm, 그리고 원의 지름값은 49가 되겠습니다. 49. 그 다음에 원이 지금 돌출값이 대칭으로 68mm가 나와 있죠? 마무리 누르고요. 대칭으로 거리값 68mm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간에 다리살 보이죠? 이 다리살을 올려볼게요. 돌출 명령어 클릭하고요.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명령어에서 두 점 직사각형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형상 때문에 스케치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단축키 F7번 누릅니다. 그럼 보이죠? 볼까요? 도면. 지금 다리살의 두께 값이 8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역시 8mm입니다. 그리고 거리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1.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원점까지가 41mm 나누기 2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각형의 선의 미들점 보이죠? 이 미들점과 원점을 수직 정렬할게요.
수직 구속 조건을 클릭하고요. 근데 수평으로 나오죠? 그럼 다시 수평 구속으로 바꿉니다. 수직으로 나오죠? 선의 미들점 클릭, 원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정렬 맞추고요. 다시 한번 밑에도 클릭해서 정렬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폭이 49예요. 치수 명령어 눌러서 여기 거리값 49, 여기도 49 넣어줍니다. 끝났죠? 그러면 마무리 버튼, 영역을 클릭합니다. 돌출하죠? 그럼 여기서 거리 A에 가시면은요, 끝이라고 있어요. 끝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 원통을 클릭하면은 원통까지 돌출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났으면 확인. F6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운데 영상 보면은 좀 튀어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디테일도 B네요. 지금 보니까 올라온 높이 값이 90.5, 93.5, 3mm 올라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평면 하나 만들게요. 평면 명령어 확장한 다음에 평면에서 거리 띄우기 클릭. 밑에 바닥 있죠? 클릭.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93.5. 평면 만들어졌죠? 돌출 명령어 클릭합니다. 평면 클릭. 됐네요. 그 다음에 원 클릭하고요. 원점 클릭. 스케치 그리고 치수 값은 10mm. 됐으면 마무리. 지금 거리는요, 끝 눌러주면 되겠죠? 한 번 더 클릭. 확인. 됐습니다. 작업 평면은 숨길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mm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면 명령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을 클릭하고 원통 갖다 대보세요. 클릭. 정면에서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통 바로 밑에 탄젠트 지점에 평면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돌출 명령어 클릭합니다. 그리고 평면 선택. 역시 원을 하나 그리겠고요. 지금 안 보이죠? 키보드 F7번.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지름은 12mm. 마무리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회전해서 지금 돌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3mm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양쪽으로 합니다. 양쪽인데 그러니까 대칭 말고 비대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이죠. 첫 번째 방향은 한 2mm 정도만 주고요. 두 번째 방향은 3mm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평면 숨기겠습니다. 제가 방금 비대칭 돌출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정면에서 봤을 때 평면 다시 켜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평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위, 요게 3mm고요. 지금 요쪽 안으로 들어가는 부위 있죠? 바로 이 부위 때문에 제가 비대칭 돌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값을 2mm 넣어준 이유는 꼭 2mm 안 넣어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형상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틈 보이죠? 이 틈보다 사이즈만 크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다시 참조 평면은 숨기겠고요. 키보드 단축키 F6번 누릅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외형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도면을 보고 누락된 형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이 15가 3mm 튀어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모델링이 안 되어 있네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원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평면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상의 중심점이 안 보이죠? 단축키 F7번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점이 보일 겁니다. 치수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요. 방금 그린 원에 지름값 15를 넣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입력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점부터 원점까지의 이 거리는 71 나누기 2가 되겠고요. 다시 원의 중심점부터 원점까지의 이 길이는 68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됩니다. 끝났으면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영역을 클릭하고요. 돌출값 3mm 들어갔죠? 그대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돌출 6번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턴을 써서 모델링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턴 시킬 형상을 먼저 클릭을 하겠고요. 참고로 이건 나중에 클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패턴 그룹에서 직사각형 패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방향 1번이 눌러져 있죠? 방향 1번에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여기 거리값 클릭하고요. 71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을 클릭하고요.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거리값은 68 넣어줍니다. 그런데 방향이 뒤집혔죠? 이럴 때는 여기 보면은 반전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 줍니다. 됐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직사각형 패턴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돌출 영상들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절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돌출 6번 안에 보면은요, 도면에 보면 이렇게 파이 9로 절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멍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구멍 명령어 클릭, 그리고 구멍 옵션에서 유형은 단순 구멍으로 하겠고요. 종료는 관통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 값 9 되어 있네요. 먼저 면을 클릭합니다. 확대해 볼게요. 파이 15짜리 원통의 원점과 지금 생성하는 원통의 원점이 동심을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모서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동심이 됩니다. 됐으면 확인.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돌출 6번을 한 다음에 직사각형 패턴을 했죠. 그 다음에 구멍 1번을 만들었어요. 구멍 1번을 먼저 하고 직사각형 패턴을 할 때 구멍 1번도 같이 패턴을 시켰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만들 수가 있겠죠. 구멍 1번을 직사각형 패턴 안으로 넣고 싶다. 이럴 때는요. 아주 쉽습니다. 구멍 1번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려요. 그럼 줄이 하나 생기죠? 거기다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멍 1번이 직사각형 패턴보다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 패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에 피처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피처가 선택이 되는데요. 모형 검색기에서 구멍 1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모형 1번도 같이 추가가 됩니다. 됐으면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1번도 같이 패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베어링 들어가는 자리와 탭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평면을 선택합니다. 원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원점을 클릭, 원을 그립니다. 치수 명령어를 누른 후에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스케치의 값은 파이 35니까요. 35 엔터.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되겠죠?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케치 영역을 클릭하겠고요. 지금 깊이 값이 11mm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컷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료됐으면 확인. 그 다음 R 0.3mm 써 있죠. 목깎기 클릭, 값은 0.3,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됐으면 확인. 탭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간격으로 4개가 있겠고요. 탭의 크기는 4겠고요. 깊이는 8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깊이 8은 탭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구멍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구멍의 유형은 탭으로 해주겠고요. 시트는 없음. 유형은 ISO 메트릭 프로파일이고요. 크기는 4입니다. 그리고 크기 4를 넣어주게 되면은 지정 피치 값은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클래스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은 오른쪽 나사. 그 다음 종료는 거리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깊이값 있죠. 바로 이 깊이값은 탭의 깊이값입니다. 값은 8. 그 다음 오른쪽에 이 깊이값은 뭡니까? 드릴의 깊이값이죠. 8보다 2mm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 10. 참고로 드릴의 깊이값이 길어가지고요. 면을 뚫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적당하게 길이값을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확한 치수로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스케치를 클릭하겠고요. 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면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정면으로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 조건에서 수직 구속 조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원의 중심점 클릭, 원점을 클릭해서 수직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 원점부터 홀의 원점까지의 거리값은 우측면들 보게 되면은 PCD 파이 41로 써 있어요. 그럼 치수 명령어 눌러서 원점 클릭, 원의 원점 클릭해서 41 나누기 2를 넣어줍니다. 됐으면 엔터. 스케치 완전 구속됐죠? 마무리. 단축키 F6번 눌러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탭이 뚫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면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4개죠 총. 그렇다면 원형 패턴 하면 될 것 같아요. 뷰를 좀 축소하겠고요. 원형 패턴 클릭합니다. 피처 선택해야 되겠죠? 구멍 2번 클릭. 회전 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원통 클릭.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값 6으로 되어 있죠? 저희는 4개예요. 4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360도. 됐으면 확인. 도면상에 오른쪽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도 동일하죠? 이럴 때는 미러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돌출 7번부터 원형 패턴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러 클릭. 그러면 피처는 끝났으니까 자동적으로 평면을 선택하러 나와요. 그럼 원점에서 평면은 YZ 평면을 클릭합니다. 됐으면 확인. 회전시켜 볼까요?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도면을 보면은 파이 28이 관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출 명령어 클릭, 그 다음에 면 선택, 원 명령어 눌러서 원점 클릭해서 스케치를 그리고 치수 값은 28mm. 됐으면 마무리. 영역을 선택하고요. 이거 관통이죠. 그럼 여기서 관통. 그리고 컷. 절단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으면 확인. F6번 누를게요. 섹션 한번 쳐볼까요? 뷰 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기 반단면도 선택, 평면은 XY 평면. 확인. 화면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면을 다시 볼게요. 도면을 보니까 안쪽에 파이 40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안쪽에 파이 40 원통으로 회전 컷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축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원통에다가 축을 아예 만들어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모서리를 추출해가지고 그 모서리의 중심점을 이용을 해서 선을 그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축을 만들어 볼게요. 3D 모형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작업 피처에서 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원통을 클릭하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렇게 축이 생기죠. 회전 명령어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은 XY 평면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고요. 수직 구두 조건 클릭. 그 다음 선에 미들점 클릭. 그리고 원점을 클릭해서 수직 정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치수 명령을 넣어가지고요. 여기에 거리 값이 지금 볼까요? 40이네요. 40. 아이고 어디 갔죠? 위로 올라갔어요. 괜찮습니다. 갖고 내려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다시 드래그 갖고 내려오세요. 클릭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명령어 중에 보면은 동일선상 클릭해서 여기 선 클릭 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파이 40이니까 20 넣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아요. 끝났으면 마무리. 그 다음에 축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 축 선택. 그리고 불은 절단. 컷이 되겠죠? 끝났으면 확인. 됐습니다. 안에 내용 볼게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안쪽에 R값이 있는데 자격증 시험에서 지시 없는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2 아니면 3이에요. 그냥 찍으세요. 그냥 그리고 솔직히 도면상에 출력했을 때 2하고 3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게 2다 3이다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 넣어볼게요. 목깎기 명령어 클릭하겠고요. 거리값 3. 그 다음 모서리를 하나 회전시켜서 둘 확인. F6번.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디테일 B 한번 볼게요. 자, 디테일 B 보니까 지금 파이 10짜리는 돌출되어 있죠? 그러면 파이 6.5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들어가네요. 그러면 돌출 명령 클릭, 면 선택, 원 명령 클릭해서 원점 클릭, 그리고 지름값 6.5 됐으면 마무리. 영역 선택 2mm 그 다음 안쪽으로 됐으면 확인. 탭 M6에 피치 0.75죠? 그러면 여기서 구멍 명령어 클릭. 구멍 옵션은 탭으로 설정하겠고요. 시트 없음, 유형은 ISO 메트릭, 크기 값은 6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피치는 0.75, 클래스 넘어가겠고요. 오른 나사, 종료는 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전체 깊이 체크. 그럼 먼저 면 선택, 그리고 모서리 선택. 그 다음에 끝 곡면을 클릭하겠고요. 안쪽 원통을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원통까지만 탭이 뚫리는 거예요. 끝났으면 확인. 뚫렸죠? 다시 도면으로 넘어와서 밑에 보면은 M6짜리 탭이 뚫려요. 이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죠? 동일합니다. 탭 명령 클릭하겠고요. 구멍 옵션은 구멍 탭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 사이즈는 6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치가 1로 바뀌죠. 이게 뭐냐면 M6짜리는 피치가 기본값이 1이라는 뜻이에요. 됐으면은 동일하게 회전, 면 찍고 모서리 찍고 다시 또 회전, 그리고 나서 종료는 끝이에요. 곡면 선택을 누른 다음에 안에 원통을 클릭. 됐으면 확인.
F6번. 그림과 같이 이렇게 탭이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 18mm 원통이 뚫려 있네요. 돌출 명령어 클릭, 면 선택, F7번 누를게요. 원 명령어 클릭한 다음에 원점을 클릭하고요. 치수 값은 파이 18mm죠? 됐으면 마무리. 영역을 클릭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하고 관통이겠죠? 확인. 지금 단면이 쳐져 있는데 단면을 삭제시킬게요. 뷰 탭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단면도 삭제. 평면도 보겠습니다. 지금 평면도를 보니까 R11mm네요. 그러면은 3D 모형으로 이동한 다음에 못가기 클릭, 모서리 4군데 하나, 둘, 셋, 회전 4군데 하겠고요. 값은 11mm, 엔터. F6번 누르겠습니다. 누락이 있는지 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빼고는 전체 모델링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목깎이를 입력을 할 텐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시험에서는 지시 없는 라운드가 2 아니면 3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면을 보시고 적절하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깎이 명령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값은 3을 주겠고요. 못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 선택하겠고요. 확인 누릅니다. 다시 한번 명령어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확인 됐습니다. 다시 한번 목깎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오케이. 다시 한번 목깎기, 이번에 2 줘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확인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에 보면은 마우스 커서 있는 위치 있죠? 여기 한 군데, 2군데. 그러면 목깎이 클릭하고 값 3 줘볼까요? 여기 하나, 둘 확인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빠졌네요. 다시 한번 명령어 누르고 하나, 둘 확인. F6번. 전체 다 모델링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델링 따라하기 1번 동력 전달 장치의 본체를 모델링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